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 PFL 챔피언 대 벨라토르 챔피언, 그야말로 이 슈퍼파이트 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드디어 이 PFL 단체와 벨라토르 단체 챔피언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 PFL과 벨라토르 챔피언 이 슈퍼파이트 대회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시즌 PFL 해설 함께하게 된 남희철 해설위원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격투기를 딥하게 입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올 시즌 PFL 해설을 맡게 된 남희철 해설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남희철 해설위원의 그 너튜브 네네. 평상시에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이 딥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PFL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아주 딥한 네, 이야기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격투기 팬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PFL 단체 챔피언과 이 벨라토르 단체 챔피언이 격돌하는 2024 슈퍼파이트 이 대회가 될 텐데요. 이제 다가오는 2월 25일 이 새벽 5시에 저희 IB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PFL 단체와 이 벨라토르 단체 챔피언 간의 경기가 결국 성사가 됐고 사실상 이 PFL 최초의 PPV 슈퍼파이트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 대회고요. 이 슈퍼파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최고를 가려야 하는 이 슈퍼파이트 무대가 될 텐데 MMA 역사의 이 상징적인 그리고 또 이정표가 될 메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FL 챔피언과 이 현 벨라토르 챔피언의 매치업이 이제 메인 이벤트와 코메인 이벤트에 꾸려져 있습니다. 남희철 해설위원이 생각을 하셨을 때 처음에 네. 이 PFL과 벨라토르가 합병이 된다, 네, 합쳐진다 네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PFL에서 2023년 8월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발표를 듣고 예.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했고요. 또 작년 11월 20일에 드디어 PFL에서 벨라토르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뭐 격투기 단체를 인수할 뿐만 아니라 또 UFC 헤비급 챔피언인 프란시스 은가누까지 영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와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PFL이 여러 선수와 단체들을 인수하면서 펼쳐질 많은 매치업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프란시스 은가누가 UFC와 이별했고 그쵸? 네. 아직 이제 존 존스는 UFC 단체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PFL과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또 UFC 300 대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UFC 300 메인 이벤트 자리가 아직 공석인데 혹시 네. 존 존스랑 네. 이 프란시스 은가누가 맞붙는 건 아니냐? 최근에는 사실 존 존스를 PFL에서 불러서 슈퍼파이트로 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음. 네네. 근데 프란시스 은가누가 UFC를 갈 가능성보다는 존 존스를 PFL에서 영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쩐지 제가 지난 시즌에 중계를 하다가 네. 뭐 프란시스 은가누가 이제 현장에 관중으로 온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존 존스는 세컨으로 오긴 했지만 네. 은가누와 이제 또 페이스오프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아니 뭐 많은 격투기 팬분들이 예. 존 존스와 프란시스 은가누의 대결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두 선수가 사실 격투기 바닥에서 워낙에 거물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시합이 성사되려면 중동의 오일 머니가 정말 투입이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존 존스와 프란시스 은가누가 붙는다면 네. 뭐 어디든 뭐 PFL이든 뭐 UFC든 뭐 벨라토르든 어디든 붙는다면 네.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격투기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흥분되는 매치고요. 네. 저는 초반에 은가누의 타격에 존 존스가 잠들 수도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이제 라운드 후반에서
존 존스가 은간우의 타격을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해 나간다면 예. 정말 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판정으로 갔을 때는 레슬링에서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존 존스가 판정 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격의 은간우 그리고 레슬링의 존 존스의 대결. 좀 정말 흥분되는 매치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남희철 해설위원 MBTI가 네. J이신가요? 제가 MBTI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인프피입니다. 일단은 저의 MBTI. J가 아니시군요. 네. 엄청 분석적이셔서 제가 J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올 시즌 이 PFL 해설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제가 알파고라는 닉네임으로 어떤 감성보다는 예. 뭐 이성을 넘는 컴퓨터의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파고 해설위원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PFL 이 슈퍼파이트에 네. 정말 초호화 대진들이 지금 꾸려져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PFL을 좋아하고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매치업들을 봤을 때 기대가 되는 매치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남희철 해설위원이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좀 기억할 만한, 네. 주목할 만한 그런 대진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매치는 네. 파트리시오 피플 대 가브리엘 브라가의 시합입니다. 오.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PFL을 대표하는 타격가 브라가 선수 그리고 벨라토를 대표하는 타격가 핏불 어떻게 보면 양 단체의 자존심 대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가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이고 한 방에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또 두 선수 모두 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예. 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두 단체의 자존심 싸움 그리고 두 타격가의 자존심 싸움 정말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런 치열한 명승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은 실려 나온다. 야. 정말 화끈한 시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희철 해설위원이 생각하셨을 때 네. 가브리엘 브라가와 네. 이 핏불 네. 경기 네. 승자 제가 누구라고 예측하시나요? 제가 알파고 해설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또 기대가 반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궁금하잖아요. 거의 100% 100%요? 네. 핏불의 KO 승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한가요? 가브리엘 브라가 선수가 네. 타격적인 면에서 좀 파괴력이 핏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최근 시합에서 핏불이 안타깝게 패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네. 이제 라이진이라는 일본 단체에서의 시합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차라던가 대륙을 이동하면서 좀 컨디션 난조가 있었고 이번에는 확실히 파트리시오 핏불이 KO 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반대인데 네. 최근에 UFC 298 대회 네. 이 페더급 타이틀 매치가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볼카노프스키와 그쵸. 일리아 토프리아의 경기가 네네. 사실 그때도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볼카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네. 틀리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커피를 돌렸던 아주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경기를 복귀를 하면서 저는 이번 핏불과 이 가브리엘 브라가의 경기 좀 대입을 해보니까 마치 평행이론처럼 좀 비슷하더라고요. 나이대도 토프리아와 이 가브리엘 네. 브라가가 비슷하고 정말 소름 돋는데요. 핏불과 이 볼카노프스키가 네. 같은 이 페더급 체급에 네. 키도 비슷하고 그렇죠. 경험도 더 많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챔피언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핏불이 최근에 지금 2연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벨라토르 물론 이제 벤턴급 타이틀전 네. 이 패티스에게 패배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라이진 대회 가서 그렇죠. 또 이제 KO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핏불의 내구도가 이제는 좀 많이 깎인 상태가 아닌가. 핏불 같은 경우는 이제 패더급에 딱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 위의 체급이나 그 밑에 체급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 시합은 또 패더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핏불이 조금 더 안정적인 시합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또 라이즌 시합은 일본입니다. 맞습니다. 또 일본은 시차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기력에 좀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의 북미권에서 시합을 많이 했던 선수고 케이지 안에서의 시합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라고 저는 알파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가브리엘 브라가와 이 파트리시우 핏불의 이 페더급 네. 매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가 실려 나올지 IB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페더급 이 빅매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고 네. 이제 또 코메인 이벤트와 메인 이벤트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임파 카상가나이 선수와 조니 에블렌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니 에블렌 선수는 이 벨라토르 미드급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2017년 7월에 이 프로 MMA 무대에 데뷔를 해서 이 벨라토르에서는 10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와 아마추어 통합 기록인데요. 17승 무패. 지금까지도 패배를 모르고 있는 조니 에블렌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니 에블렌을 상대하는 임파 카상가나이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PFL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고요. 임파 카상가나이 선수는 2019년 1월에 이 프로 MMA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이 PFL 챌린저 시리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 PFL 레귤러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 챔피언십에서 꽃을 피운 선수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파 카상가나이도 이 조니 에블렌 선수 못지않게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임파 카상가나이 선수입니다. 자, 2024 시즌 슈퍼 파이트 이 임파 카상가나이는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고 과거, 현재, 미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밝혔었고 조니 에블렌은 내가 최고의 파이터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또 말을 전해줬습니다. 조니 에블렌이 어쨌든 이제 임파 카상가나이를 상대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조니 네. 에블렌이 그 흐름과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어쨌든 무패행진 14경기 무패행진이라는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반면에 임파 카상가나이도 지금 6연승을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상승세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남희철 해설위원 말씀처럼 뭐 체급 그렇죠. 체급에 어쨌든, 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또 언급을 드렸지만 조니 에블렌 선수와 임파 카상가나이 선수가 이제 코메인 이벤트에서 매치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경기도 저희 RB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메인 이벤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라이언 베이더 선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왔던 베테랑 파이터고 이 많은 뭐 격투기 선수들 그리고 팬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라이언 베이더가 이제 또 이 PFL 챔피언 헤난 페헤이라와의 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좀 네. 빠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레난 알파고님? 네. 네, 알파고. 예, 자, 레난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현재 3연승 중이고요. 네. 이 3연승 경기 모두 1, 2라운드 KO, TKO 승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또 라이언 베이더 역시 현재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경기인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와의 경기도 1라운드 펀치에 의한 KO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두 선수 모두 1라운드 KO를 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언 베이더나 레난 페레이라 선수나 본인들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1라운드 혹은 2라운드의 KO 승으로 경기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라이언 베이더 역시나 이 벨라토르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헤비급과 라이트 헤비급 더블 타이틀 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라이언 베이더 선수고, 와, 이 프로 MMA 데뷔했던 연도가 2007년 3월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1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피니쉬가 16번입니다. 13번의 KO 승리와 3번의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라이언 베이더 선수고요. 피니쉬율을 계산해 보면 52%의 스탯을 작성하고 있는 라이언 베이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PFL 헤비급 챔피언 헤난 페헤이라 선수입니다. 헤난 페헤이라는 2013년도부터 프로 MMA 무대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수고요. PFL 헤비급 역사상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빠른 피니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승 중에 한 번 빼고 다 피니쉬더라고요. 10번의 KO 승리와 한 번의 서브 미션 승리, 91%의 피니쉬를 자랑하는 헤난 페헤이라 선수입니다. 나의 공격적인 스타일로 압박을 할 것이고 PFL 챔피언의 자격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헤난 페헤이라가 좀 선전포고를 했고, 그리고 라이언 베이더는 나는 거의 40번의 경기를 출전했고 지금까지의 성적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라면서 내가 진정한 탑독이고 베테랑 파이터다 라는 점들을 헤난 페헤이라를 상대로 좀 말을 건네주기도 했었는데, 헤난 페헤이라와 라이언 베이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번 PFL 슈퍼파이트 메인 이벤트 헤비급 매치입니다. 네, 이렇게 메인 이벤트도 좀 살펴봤습니다. 네. 헤난 페헤이라 선수가 최근에 3연승 전부 다 지금 피니시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이 라이언 베이더와의 경기인데, 네. 사실 이 격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헤비급 체급이기도 하고, 사실 중계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헤비급 선수들끼리 네. 딱 부딪히면 네. 거의 교통사고 수준 네.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일단은 뭐 100kg가 넘는 육중한 또 체중이 나가고 예. 또 힘과 힘이 또 부닥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8톤 트럭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이 네. 고장난 8톤 트럭 말씀하시는 거죠?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스치기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기 스치면 때문에 갑니다, 진짜. 예. 네, 스치면 스치면 갑니다. 가죠. 네. 예. 또 이 헤난 페헤이라가 또 이 리치도 정말 길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굉장히 크게 휘두르거든요. 거의 뭐 철퇴 같은 느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 길어요. 본인이 정말 긴 리치를 잘 활용하는 선수고, 제가 조심스럽게 또 예상 하나 하자면 예. 이번 헤난 페레이라 경기와 이제 라이언 베이더의 이 경기의 승자가 조심스럽게 프란시스 응가누와 슈퍼파이트 대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고 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 다음 상대, 그 그쵸. 다음 스텝 사실 그죠. 없잖아요. 네, 챔피언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끝판왕 프란시스 은가누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은가누 언제 경기하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헤비급 최종 보스 프란시스 은가누 선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와, 신장이 193cm고 리치가 211cm입니다. 거의 농구 선수 신체 스펙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덩크슛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프로 MMA 전적은 17승 3패고요. 전 UFC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 5월에 이 PFL 무대에 합류를 하게 된 프란시스 은가누 선수입니다. 만약에 네. 오늘 정말 이 가정법, if 가정법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뭐 헤난 페헤이라나 라이언 베이더가 네. 경기를 하잖아요. 네. 프란시스 은가누와 붙게 된다면 네. 이 두 선수가 프란시스 은가누와 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선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군요.
아직까지는 사실 예. 프란시스 은가누는 정말 본인 커리어의 정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UFC에서 이미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이루고 PFL로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끝판왕이다. 어허. 근데 그 끝판왕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은가누가 조금 더 나이가 더 들고 노쇠해지면서 또 젊은 사자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늙은 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격투기 바닥의 생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프란시스 은가누가 MMA 무대에 가장 젊고 강한 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자들이 도전을 해도 좀 프란시스 은가누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프란시스 은가누 자체가 지금 WBC 세계 랭킹 10위입니다. 예. 예, 복싱에서도 복싱 데뷔전에서 타이슨 퓨리라는 어떻게 보면 헤비급 챔피언을 3라운드에 다운 시켰거든요. 네. 뭐 물론 아쉽게 2대1 판정승으로 지긴 했지만 그 진 경기에서 엄청난 폭발력과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WBC 랭킹 10위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괴물이다. 정말 괴물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란시스 은가누가 지는 그림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혹시 최근에 그 프란시스 은가누 네. 그 콜아웃 한 대한민국 캐스터 보셨습니까? 정말 정신 예. 나간 캐스터를 제가 봤는데요. 예. 정말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PFL. 저는 무조건 프란시스 은가누죠. 은가누한테 한 대 맞고 기절하면은 그래도 10억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20억? 개꿀인데? 은가누 기다려라. 내가 너 잡으러 간다. 덤벼라. 연락 기다린다. 체급은 플라이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플라이급 체급에서 맞붙자. 네. 라고 좀 근데 재미삼아서 얘기를 은가누는 해봤는데 왠지 예. 빼고 나올 것 같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은가누가 PFL로 오면서 더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위상도 더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시즌 이 PFL 해설위원들에게 또 이 승부 예측을 또 이번 대회에 승부 네. 예측을 좀 받아봤는데요. 좀 어떻게 승부 예측을 했을지 한번 또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남희철 해설위원 알파고 우리 남희철 해설위원은 조니 에블린이 판정 승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헤난 페헤이라가 1라운드의 KO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성빈 해설위원은 인파 카산가나이가 2라운드 KO 승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헤난 페헤이라가 1라운드 KO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해설위원은 조니 에블린이 판정 승리, 라이언 베이더가 2라운드 KO 승리, 그리고 서두환 해설위원은 인파 카산가나이와 라이언 베이더 모두 판정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승부 예측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시네요. 네, 다르네요. 다 다르네요. 이게 네, 다 관점의 다르네요. 네. 차이도 있고 또 선수 뭐 다 좀 어디 선수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보는 좀 시야도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확실한 건 코메인도 그렇고 메인 이벤트도 그렇고 네. 판정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좀 빠르게 끝나서 네. 좀 빠른 퇴근하지 않을까. 음. 좀 그런 예측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뭐 격투기의 팬으로서 네. 이런 좋은 매치는 계속 보고 싶습니다. 음. 한 10라운드 복싱처럼 한 12라운드 해도 저는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먼저 퇴근하세요. 저 네. 혼자 천천히 보고 네. 혼자 즐기겠습니다. 안 되죠. 또 제가 옆에 자리를 또 지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PFL 이 슈퍼파이트 대회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남희철 해설위원과 디테일한 분석 그리고 프리뷰까지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이번 슈퍼파이트뿐만 아니라 네. 이번 한 시즌 뭐 레귤러 시즌이라든지 뭐 PFL 유럽, 뭐 아라비아, 뭐 또 다른 슈퍼파이트들 더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 PFL 단체 이야기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시즌부터도 저희 IB 스포츠가 또 생중계 이 PFL 경기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이번 시즌도 저희 IB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 PFL 슈퍼파이트 이 프리뷰를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또 소감 한마디 팬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PFL 슈퍼파이트가 올해 가장 큰 격투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시합의 해설위원으로 기회를 주신 IB 스포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직 PFL 슈퍼파이트는 IB 스포츠에서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가 보면 IB 스포츠 직원인 줄 알겠어요. 직원 아닙니까? 예. 이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다가오는 네. 일요일 새벽 5시 PFL 슈퍼파이트 이 중계 방송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PFL 토크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PFL 슈퍼파이트 경기 중계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